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차 필기 실전 빈출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 1번부터 30번까지 살펴볼게요.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서 분사하는 것은 분사하니까 분사 노즐이죠. 인젝터, 분사기, 분사 장치라는 뜻입니다. 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분사하는 장치는 분사 노즐 인젝터다. 굴착기 작업 시 안정성을 주고 장비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웨이트죠. 카운터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라고도 하는데요. 굴착기 상부 회전체의 엉덩이 부분, 이 부분에 무게추를 설치해서 굴착 작업 시 균형을 유지해서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장비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웨이트예요. 기관을 회전시키고 있을 때 축전지에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 그랬을 때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전해액이 넘친다는 것은 증류수가 규정보다 많거나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해액량이 규정보다 5mm 낮게 들어있다? 아니고요. 규정보다 많이 들어있을 때 넘쳐 흐릅니다. 기관의 회전, 엔진 회전과는 상관이 없고요. 펜벨트 장력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축전지가 과충전되고 있을 때 엔진 회전 상태에서 축전지 전해액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전해액 넘쳐 흐른다?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증류수가 많거나 과충전되고 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십니다. 클러치의 미끄러짐. 미끄러짐 현상은 언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가? 자, 클러치의 미끄러짐은 엔진 동력이 플라이휠을 일정하게 회전시킬 때, 즉 플라이휠과 클러치가 함께 밀착해서 같은 속도로 돌아갈 때는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속도에서 높은 속도로 속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가속을 할 때는 크랭크축과 플라이휠의 회전 변화량이 커지면서 플라이휠에 딱 붙어서 일정하게 회전하던 클러치가 이거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이거 뭐야? 하면서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클러치의 미끄러짐은 플라이휠의 속도가 변할 때, 즉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가속할 때 속도 변화량이 커질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클러치의 미끄러짐, 가속 시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지만 빛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소자는 반짝반짝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 빛이 켜질 때만 전류가 흐른다. 포토다이오드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만, 빛을 받을 때만 흐르는 전기소자는 찰칵찰칵 포토다이오드다. 자, 빛이라고 발광다이오드 찍으시면 안됩니다. 비포토, 스포트라이터, 비포토, 포토다이오드예요. 건설기계 장비에 사용되는 12V 납산 축전지의 구성 셀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V만 기억하십니다. 약 2V 셀이 6개로 돼 있다. 6, 2, 12, 12V의 납산 축전지입니다. 12V 납산 축전지는 2, 6, 12, 2V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장비에 부하가 걸릴 때 토크 컨버터의 터빈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토크 컨버터는 유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한다고 했죠. 구성 장치 알아볼까요? 펌터스. 토크 컨버터 펌터스입니다. 펌프, 터빈, 스테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동력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동력 전달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장비에 부하가 걸릴 때는 이 터빈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비에 부하가 걸릴 때 토크 컨버터의 터빈 속도는 느려진다. 자, 무한궤도 굴착기에 트랙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트랙 구성품 슈링 부핀 이렇게 외우셨죠? 슈핀, 링크, 핀 모두 트랙 주요 구성품 맞습니다. 하지만 스윙기어는 아니죠. 스윙기어는 말 그대로 회전할 때 선회를 담당하는 상부 회전체 구성품입니다. 트랙 주요 구성품 아니다. 트랙 주요 구성품 슈링 부핀, 링크, 슈핀 그리고 부싱이 있습니다. 기중 작업에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붐 길이와 각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기중 작업이라는 것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는 붐대의 길이는 차체와 가깝게 크레인의 무게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좋고, 즉 붐 길이를 짧게 하고 지면과 이루는 각도는 클수록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적일 수 있겠죠. 기중 작업을 할 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크게 하는 것이 좋다. 4번이 정답이네요. 최대한 차체의 무게 중심과 가까운 게 좋습니다.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크게 기억하십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브레이크를 연속해서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어 마찰 계수가 떨어지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반복 조작하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성능,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을 바로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타이어식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타이어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브레이크를 연속해서 자주 사용해서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돼서 마찰 계수가 떨어진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반복 조작하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특히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과 유사한 현상이 베이퍼 락 현상이 있죠. 베이퍼 록. 베이퍼 록을 설명할 때는 브레이크 액이 끓어오르면서 외부 공기가 브레이크 액 또는 호스에 스며들거나 기포가 형성된다는 말. 요게 꼭 들어갑니다. 베이퍼, 수증기, 기포가 형성된다. 베이퍼 록이고,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 그게 페이드 현상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동차 전용이니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맞습니다. 차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 있는 도로, 자동차 고속주행 교통에만 이용되는 도로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다.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벌금은 1년 1천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지키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압식 굴착기에서 센터 조인트의 기능은 자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죠. 상부 회전체 오일을 관로 꼬임 없이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다. 센터 조인트의 기능은 상부 회전체의 유압류를 하부 주행체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바로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입니다. 자 신호등이 있는데 굳이 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호등 말 들을 것 같으면 경찰관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경찰 공무원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경찰 공무원 수신호가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빨간불일 때 경찰 공무원이 수신호로 지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절마 저거죠. 야 빨간불인데 뭐 할라 가락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수신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그게 가장 우선하는 신호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관련법상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가? 바로 2개월, 2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굴착기 등록 신청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2월 이내에 해야 된다.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 볼까요? 건널목 바로 전에 일시정지했다. 일시정지했으면 되죠. 야간에 교행할 때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전조등의 광도를 강하하였다겠죠?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조등 광도를 내린 것도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다.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를 했다.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또 있죠?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교터다, 교터다와 도로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모두 앞지르기 금지 장소다. 따라서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 한 것, 요게 도로교통법 위반되는 행위가 되겠네요. 자, 주간에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지시등 켰다.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 어느 검사 받아야 되는가? 바로 정기검사 받으면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됐다.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 정기검사 받으면 된다. 자, 계속 검사라는 거 요런 거 없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 정기검사 받는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중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자, 주정차 금지 장소,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모두 주정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로 정상 부근 요건 없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까 나왔던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주정차 금지 장소 아니다. 유압류에 사용되는 첨가제 중 산해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속의 표면에 부식 억제 피막을 형성해서 산화물질이 금속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부식 방지, 산화물질 접촉 방지, 바로 산화방지제입니다. 유압류 첨가제 중 산해 생성 억제, 부식 억제, 피막 형성, 산화물질 직접 접촉 방지하는 것 산화방지제죠. 유압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유압모터의 소음과 진동은 내부 부품이 파손돼 있다. 작동유 속에서 공기가 혼입됐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체결 볼트가 느슨해졌다. 이완돼 있다. 덜그덕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발생할 수 있지만 펌프의 최고 회전 속도가 저하됐다. 자 요것만으로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유추할 수 없어요. 펌프 최고 회전 속도 저하됐다. 유압모터 소음 진동 발생 원인 아닙니다. 내부 부품 파손, 공기 혼입, 체결 볼트 이완 이런 것들이 소음 진동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압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압력 규제 그리고 유압회론에 필요한 압력 유지 밸브는 바로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자 대표적인 압력 제어 밸브 어떤 게 있었죠? 이렇게 문제 나오고 릴리프 밸브가 보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과부하 방지, 유압기기 보호, 최고 압력 규제한다, 필요 압력 유지하는 밸브다, 압력 제어 밸브 대표적으로 릴리프 밸브다. 앞다리 무시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탱크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압탱크는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 거름망을 설치하고 드레인 및 유명계 설치해야 되겠죠. 플스 주면 베풀이지. 유압탱크의 구성품에 플러그, 스트레이너, 주입구, 유명계, 베풀 플레이트 이렇게가 유압탱크 구성품이고 4번에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자 쿨러는 유압탱크 구성품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3번에 오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유압탱크는 이물질 혼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돼야 하고 그 구성품에 있어서 플스 주면 베풀이지. 이렇게 외우고 쿨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유압탱크 구성품 플레이스테이션 하게 해주면 베스트 프렌드, 플스 주면 베풀이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압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인 것은 자 고압 고효율 가장 힘이 센 것은 주사기처럼 생긴 피스톤형 펌프죠. 이렇게 생긴 게 피스톤형 혹은 플런저형 펌프다. 구조적으로 피스톤 펌프나 플런저 펌프가 가장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습니다. 둘 다 주사기 모양처럼 생겼고 가장 고압 고효율인 펌프다. 플런저 펌프.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방향 제어 밸브니까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는 밸브입니다. 1번 찍고 바로 넘어가면 된다. 압력 바꾸는 거 아니고 유량 바꿔주는 거 아니고 온도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니까 오일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밸브다. 쉽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 지수는 자 점도 지수는 오일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을수록 점도 지수는 높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 지수를 물었으니까 점도 지수는 낮은 게 되겠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안정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점도 지수는 낮은 오일이 된다. 점도 지수가 뭐다? 온도 변화에 따른 오일의 안정성을 뜻합니다. 유압장치의 일상 점검 개소가 아닌 것은 자 오일량이나 변질 상태, 오일 누유 여부 점검은 일상적으로 유압기기 바깥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 내부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지 않고는 점검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일상적으로 유압장치 작동자, 운전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탱크 내부 점검은 일상 점검 개소가 아니다. 오일량, 오일 변질 상태, 누유 여부 점검은 일상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불규칙할 때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실린더 안에 피스톤 링이 마모됐다. 유압류 점도가 너무 뻑뻑하다. 피스톤 움직임이 제한을 받겠죠. 그리고 회로 내에 공기가 혼입되어 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이럴 때는 실린더 작동 지연과 더불어 불규칙한 움직임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체크밸브의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 자, 체크밸브의 기능이 유압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딱 막아서는 이런 기호로 표시되는데, 즉 역류 방지 기능이 체크밸브의 주 기능입니다. 따라서 체크밸브의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면 유압이 모두 빠져나가 버려서 아예 작동 불능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체크밸브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 움직임이 느리거나 불규칙하다, 뻑뻑해졌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피스톤 링 마모, 유압류 점도 너무 높다, 회로내 공기 혼입됐다, 그랬을 때 실린더 움직임 느리고 불규칙하지만 체크밸브 방향 반대로 설치되면 유압류 모두 빠져나가서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움직임 느리거나 불규칙한 원인 아니다. 연료 파이프에 피팅을 풀 때 가장 알맞은 렌치는 자, 바로 오픈 엔드 렌치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렌치 한쪽이 뚫려가지고 끝이 오픈돼 있다고 오픈 엔드입니다. 한쪽 끝이 뚫려 있어서 파이프류에 피팅을 풀거나 잠글 때 유용하다. 자, 이렇게 완전히 너트를 감싸서 풀거나 잠글 수 있는 게 박스 렌치고, 한쪽이 뚫려 있다 연료 파이프 피팅을 풀 때 사용한다 오픈 엔드 렌치예요.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연소라는 것, 불에 타는 것은 연료와 즉 가연물과 그리고 불을 일으키는 것, 점화원이겠죠. 어떤 열원이 되는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연물, 점화원, 공기가 연소의 3요소입니다. 물은 황당하죠. 물은 불을 끄는 거지 연소의 3요소가 아니다. 연소의 3요소는 공기, 점화원, 가연물이다. 자, 드릴 기기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드릴 작업할 때 장갑 끼면 드릴 비트가 돌아가면서 장갑이 말려들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릴 기기 사용할 때 장갑 착용은 금지한다. 자, 이상입니다. 골짜기 기능사 필기 실전 기출모의고사 5회 30번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